1인 칵테일바의 장점은 금액이 확실히 적다. 저희 가게 수익률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이유는 저희 가게가 1인 칵테일바다 보니까 인테리어는 제가 가게 인수하고 나서 영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서 1인 칵테일바 조커이즈를 9년차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최경일이라고 합니다. 1인 칵테일바의 장점은 금액이 확실히 적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아래로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건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술에 대한 유통기한은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타 업종에 비해서 마진율이 높습니다. 평균 매출은 700만 원, 초기 매출은 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가게 수익률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이유는 저희 가게가 1인 칵테일바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수익률이 이렇게 좀 좋아졌습니다. 저희 칵테일 가격은 11,000원인데 재료비의 그 마진율을 한 30에서 40% 정도로 좀 남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타 업종에 비해서 마진율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깃집 하면은 상추 가격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해서, 근데 술값은 그렇게 막 갑자기 오르진 않아요. 주류랑 그리고 칵테일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인상폭을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총 비용은 3,400만 원입니다. 저희의 보증금은 1,800만 원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권리금은 1,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은 영원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가게 인수하고 나서 건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영원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에 좀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가지고, 물론 이제 가진 돈도 그때는 너무 없었고, 그래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을 좀 최대한 찾고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게를 인수했기 때문에 권리금이 1,500만 원 들었습니다. 간판 비용은 따로 100만 원 들었고요. 저희 익스테리어 비용은 다 해서 1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신촌 끝에 있는 구석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금액은 적으니까 선택의 폭은 많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가진 돈 안에서는 신촌이라는 그 이름이 제일 가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진 데가 여기였어요. 상권을 좀 찾아보실 때 그 지역의 특색을 알고서 하는 거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자기 가게를 할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고객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계속 단골로 만들어서 계속 오게 만들 거냐, 그거 좀 차이도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신도림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는 확 눈에 띄는 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동네 상권이다 그러면은 단골을 필요로 하는 바겠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가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 그리고 내가 하려는 고객층,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좀 가게를 알아보시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매장 평수는 29.5평입니다. 매장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초보 창업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평수는 최소 15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넓으면 넓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 확보도 중요하고 식자재나 주류 같은 거 좀 최소 보관해야 될 장소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5평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은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건물에 본인 혼자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모든 간판들이 조명이 다 하얀색이다 그러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간판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칵테일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그래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바라라는 이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간판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바를 하실 때 간판에 바가 들어가면은 창업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인식이 좀 약간 유흥 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간판을 다실 때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삭기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활용도가 좋아요. 빙삭기는 어떤 브랜드든 싼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있는 걸 사용한 거고요. 초보 창업자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활용하실지도 사실 나중에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싼 거 사신다고 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싼 거 사시고, 얼음 간 거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배워가시는 용도로 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빙삭기는 인수받은 겁니다. 빙삭기는 한국 쓰고 있고요. 10년 정도 넘게 썼다는 거는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고 고장이 없었죠.
블렌더는 테팔 쓰고 있고, 브랜드의 장점은 지역이 신촌이잖아요. AS가 되는 곳이 홍대입니다. 깨트렸거나 나를 잊어버렸거나 그러면은 구하기가 좀 쉽기도 했고, 저 제품도 싸기도 했고, 그리고 분리가 잘 돼요. 가격이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쟤도 오래됐어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때가 잘 깁니다. 쟤는 청소를 할 때마다 다 분리를 해야 돼요. 한 3에서 한 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게 나갈 때는 버튼식보다는 핸들식이 좀 더 빠르고 좋습니다. 주류 공수는 현대주류라는 데를 쓰고 있긴 한데, 카카오톡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톡을 보내드리면은 다음날에 출근할 때쯤에 술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 식재료 공수는 디플러스라고 하는 식자재 회사가 있어요. 칵테일 재료들은 거기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마트가 있어요. 전날에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남겨드리면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물건 같은 걸 갖다 줍니다. 편해요. 그런 데서 좀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쿠팡 같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출근하면 마트나 청과시장 이런 데 들리기도 하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사실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는 손님들의 이름을 딴 칵테일들입니다. 게스트 칵테일이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일정 수 이상의 칵테일을 마시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니까 그 성향에 맞게 제가 칵테일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칵테일을 만들어서 메뉴에 넣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내 이름으로 된 칵테일이 있다 라고 입소문을 타면서 저희 가게 수익을 올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저희 칵테일 가격은 11,000원인데 그 11,000원으로 다 동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대학가잖아요. 학생분들이 오면은 칵테일을 보고 시키는 것보다 가격을 보고 주문하는 게 저는 조금 싫었어요. 가격 보고 좀 주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사람들이 맛이나 아니면 호기심으로 좀 주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격을 통일시켰습니다. 자기가 일을 했던 거를 바에 좀 녹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바에 대한 개성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줍잖게 청담에 좀 되게 좋은 바, 아니면은 뭐 이태원에 되게 좋은 바, 돈도 돈이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개성을 철저하게 녹여내가지고 하는 거를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본인만 좋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생각으로 바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업을 한 지 9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종종 물어보십니다. 이제 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얼마 들었냐 물어보시는데,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걸 창업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보이는데, 알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채널도 알게 돼서 여기에 좀 더 말하는 게 좋겠다, 더 빨리 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